아직 데뷔도 안 했는데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벌써 구독자가 300만이 넘어요. 구독 꾹, 좋아요 꾹,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네, 일단 그 YG 핵심 가치, 비전, 정체성 한번 볼까요? 회사마다 핵심 가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정체성 있고. 애플의 직원들에게 어떤 정체성을 씹어준다? 우리의 제품으로 세상을 바꾸자. 바이브런 뉴 플로우. 새로운 흐름이 되어라. 이게 핵심 가치고요. 그리고 YG의 비전은 경험을 넘어 영감을 주는 브랜드다.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귀결된단 말이에요. 크리에이티브. 창조성을 추구해야 된다. 기존에 있는 거가 아닌 뭔가 새로운 거를 창조하자. 그래서 YG는 확실히 좀 창의적인 감성들 많은 것 같아요. 곡도 그렇고 멤버들 분위기도 그렇고 그리고 대표 아티스트들 빅뱅, 블랙핑크, 악동 뮤지션, 트레저 지금 핫한 네 팀은 이렇게 있고 또 사이트 들어가면은 다른 팀도 있죠. 그리고 블랙핑크도 개인으로 활동하기도 해요. 지수랑 제니 개인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빅뱅에서 지금 지드래곤은 계약하냐 마냐 이런 게 불거지고 있죠. 그리고 종속 회사들 보면은 YG 엔터테인먼트 재팬, 그러니까 YG 엔터가 재팬에도 있고 홍콩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데 외국 엔터 중에서 수익 제일 큰 데는 재팬 지사라고 합니다. YG 플러스도 종속 회사로 가지고 있는데 YG가 YG 플러스는 한 30에서 40% 가지고 있더라고 지분을. YG 플러스가 주로 수익을 내는 거는 네이버 바이브 뮤직 아시죠? 거기서 수익을 주로 냅니다. 그래서 YG 플러스에서 가수들, 모델들 키우기도 하지만 수익은 그쪽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YG 플러스가 유통사인 거예요. 멜론처럼 음원 유통사예요. 음원 유통에서 제일 많이 수익을 내더라고요. YG 플러스가 음원을 많이 유통해서 그 음원들 잘 팔아먹으면 이거 YG 엔터한테도 수익이 갑니다. 왜냐면 37%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이브의 음원도 YG에서 유통하는 게 좀 되더라고요. YG 플러스를 지분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제품, 서비스, YG 엔터에서 주로 매출이 나오는 부분이 상품, 제품이죠. 이 부분에 음원, 앨범, 그리고 굿즈 이런 거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공연 매출, 음악 서비스. 음악 서비스가 YG 플러스에서 얻어내는 그 음원 수익, 그 부분도 YG 엔터에서도 좀 재무가 산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기타 사업이 광고 모델, 로열티, 출연료, 방송 제작 이렇게 매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뭐에 집중해야 되냐? 결국 상품, 제품, 굿즈가 팔리든 앨범이 팔리든 이거는 그 가수 상품성이 높아야 돼요. 인기도 많아야 되고 공연도 마찬가지겠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지도 높은 가수를 많이 육성해 내느냐 그게 관건이고 그 가수들을 또 어떻게 활용해서 콘서트 뛰게 하고 어떻게 활용해서 굿즈를 하나 팔 수 있는 거 3개를 더 팔게 하고 이런 게 또 전략이겠죠. 이거를 이제 풀어 가보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대주주는 양현석입니다. 양현석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이버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텐센트도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YG 플러스는 이제 YG 엔터가 이렇게 좀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카카오 엔터가 음원 유통사 점유율이 제일 높죠. 왜냐면 카카오 엔터가 멜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쵸? 그리고 여기 주황색 드리머스 부분 보면은 여기가 이제 JYP나 하이브에 음원을 유통한다 하는데 하이브가 YG 플러스한테도 음원 유통을 맡기더라고요. 그러면 YG 플러스가 음원 유통해서 얼마나 이익을 내냐. 지금 다운로드 받는데 700원 정도 하죠. 한국 다운받는데. 서비스 사업자로도 YG 플러스한테 떨어지는 게 있고 음반 제작자도 YG 플러스가 좀 관여하는 게 있고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YG 플러스한테는 65%가 귀속이 되고 그 65%에서 37%는 또 YG 엔터에게 들어가는 거겠죠? 왜냐면 이제 자회사로 YG 플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변화, 멀티 제작 시스템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각 가수, 각 팀마다 제작자가 각각 붙는 거. 그러니까 각각 붙게 되면은 붙은 사람들, A, B, C, D 이 사람들이 본인의 담당 아티스트를 최대한 활동하게 만들려 하겠죠. 그래서 아티스트 활동 공백이 좀 해소될 거라고 보고는데 이거를 원래 JYP가 먼저 시작했었고 YG도 하고 있고 하이브도 하고 있습니다. YG가 이 시스템을 오래 도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YG 기존의 아티스트들의 공백기가 좀 길었던 것 때문에 이 멀티제 팀마다 담당자를 지정했다. 그리고 이런 관련 뉴스도 띄었습니다. 7월쯤에 아티스트들 사법 리스크 줄일 것이다 이러는데 대표 지금 소송 중인 거 아시죠? 1심에서 무죄 나왔는데 검사 측에서 다시 또 2심
신청했다 그러죠. YG 엔터테인먼트가 사법 리스크 줄일 거라고 아티스트들 주기적으로 윤리교육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고서 발표했을 때 제일 중요하게 오른쪽 상단 차지하는 게 윤리경영, 고도하고 그 다음에 다양성, 포용성 제고 이쪽이 좀 중요 포인트였고 이것도 있었어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그러니까 지배구조를 좀 잘 잡으려는 것도 최근의 노력에 또 보이더라고요. 이 사진도 최근에 교체인 게 또 보도가 됐었어요. 이제 나오는데 YG 재팬, YG가 재팬도 있고 미국도 있고 홍콩도 있고 근데 YG 재팬에서 대표하고 있던 김성희 부사장님이 YG 본사 사내 이사까지 할 거라 해요. 사내 이사로 기존에 양민석, 황보경이었는데 가수 션은 나간대요. 그래서 션 나가고 김성희 부사장님이 들어가신다 합니다. 이 김성희 전략 부사장 이분은 기존에 내추럴 나인 이런 데서도 최고 운영 책임자를 했었고 잘하고 있다 봐요. 그리고 오늘 내용 풀어가면서 좀 주목할 부분이 다른 나라 아니고 재팬 앞으로 어차피 중국 진출은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엔터업계가 다 중국인은 안 뽑죠. 중국이 뽑아봤자 다 중국으로 돌아가니까. 차라리 뭐 태국이나 일본 사람 뽑는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다른 동남아 지역이나 일본 겨냥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이제 YG 블랙핑크 이후에 베이비몬스터가 이제 나온다 그러죠. 아직 데뷔도 안 했는데 지금 베이비몬스터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벌써 데뷔도 안 했는데 구독자가 300만이 넘어요. 빌보드에서 순위 좀 차지하고 이런 거. 그리고 베이비몬스터가 유튜브에 이미 데뷔한 곡이 드림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몬스터가 오디션 프로에서 엄청 많은 후보들 중에서 선별해서 이렇게 7명 뽑은 거. 그래서 아이언이 핫해요 지금. 베이비몬스터가 결국 잘 돼야 돼요. YG 잘 가려면. 아직 데뷔를 안 했죠. 원래 9월 안에 데뷔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어서 그런 게 지금 뭐 주가 내리는 거죠. 근데 올해 안에 데뷔하거나 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데뷔할 텐데 저 그때 데뷔하고 나면 지금보단 상황 나을 거라 봐요. 그리고 이 하람이라는 한국인이에요. 로라도 한국인. 로라가 많이 어리더라고요. 중학생이더라고요. 그리고 루카 이 사람은 일본인. 저는 일본이 뽑은 건 잘했다 봐요. 일본 겨냥을 해야 돼요. 지금 시기는 중국 겨냥이 아닙니다. 어차피 뭐 한국인들 뭐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서 잘 먹히는데 일본은 겨냥을 따로 해야 되거든요. 일본인들 특유 문화를 저격해야 되는데 일단 일본인 뽑았다는 거 자체가 YG가 일본도 끌고 가겠다 이건데 그리고 아사, 파리타, 치키타 파리타, 치키타 타로 끝난 애들이 태국인입니다. 지금 뭐 비주얼적으로 기대하는 친구가 파리타 그리고 사실 여기 7명 멤버인데 뭐 5명만 끌고 가려고 했다가 1명은 이제 팬들이 다 끌고 가자 해가지고 7명 다 끌고 간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 보면 이미 300만 명 넘어요. 공식 데뷔하면 1000만 명 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데뷔 이전 발표곡 이 드림이 벌써 빌보드 핫 트렌딩 차트 1위를 했었단 말입니다. 트레저가 데뷔한 지 2년 조금 넘었거든요. 한 2년 반 정도 됐어요. 얘네가 일본에서 지금 잘 먹힙니다. 숨은 치트키입니다. 올해 초부터 일본에서 날라다니더라고요. 한국 팬들이 왜 일본에서만 활동하냐. 한국에 좀 와달라. 이런 정도인데. 일본에서 잘 먹히냐. 얘네 노래 중 하나로 Here I Stand 이런 노래가 있대요. 근데 이제 이 가사가 되게 감성 있잖아요. 일본 애들을 또 이 가사에 환장한대요. 한국인들은 가사보다는 이제 뭐 멜로디, 노동요 같은 좀 쿵짝쿵짝 리듬 있는 그런 노래에 환장한다면은 일본 애들은 감성에 환장하거든요. 감성이랑 좀 희망을 주는 가사들. 이런 가사가 되게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이 트레저 잘하고 좀 이제서야 일본 활동 시작했으니까 일본에 지금 음원 차트 1위도 했었다는 거예요. 올해 3월에. 일본에는 최대 음원 사이트가 라인 뮤직이라 하네요. 일간 차트 1위를 했었다. 그리고 여기 나오죠. Here I Stand 아까 그 곡의 가사 중에서 뭐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다는 가사에 완전 팬심이 몰린 거죠. 그리고 뭐 일본 활동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일본 활동한 다음에 방콕,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이런 데 다 투어 했다고 합니다. 해외 활동 잘해야죠. 근데 또 왜 일본 잘 저격하면 왜 좋냐면 일본이 특유의 덕질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굿즈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 먹히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일본은 좀 굿즈에 많이 투자를 하는 그런 문화가 배 있더라고요. 시부야 랩이 2019년에 뭐 조사한 결과만 해도 이제 대학생 여성들까지 굿즈에 더 환장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조사 대상 이 여성들의 15%가 덕질에 연간 15만 원이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인데 연간 굿즈 소비에 150만 원 쓰는 거예요. 한 달에 한 10만 원, 12만 원 쓰는 거네요. 굿즈 소비에. 2021년 조사로는 Z세대 오타쿠 활동 실태 조사. Z세대면은 2000년대생들 저보다 좀 어린, 저는 29이니까 20대 초반. 자신이 땡땡 덕후라고 말할 수 있는지 질문에 거의 75% 사람이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게 그러니까 덕질 하는데 안 한다고 하는 사람도 하이 덕후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합치면 80% 될 것 같은데? 일본 애들은 피규어도 두세 개씩 산대요. 하나는 이제 실제 쓰는 용도, 하나는 이제 보관하는 용도. YG 실적 2023년 연간 실적으로 이 정도 예상된다 합니다. 매출이 연간 1000억 이상씩 느는데요? 1000억 정도 느네요. 영업이익률 따지면 최근에 10% 정도 나오는데 2022년에 10% 정도 나왔는데 이게 계속 조금씩 늘은 거. 2019년 1%, 2%에서 2021년부터 확 늘었는데 그럼 계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2021년부터 저는 트레저 영향도 크다 보죠. 트레저가 2020년 후반에 데뷔를 했거든요. 컨센서스가 2023년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컨센은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 2024년, 2025년도 크게 과다하게 잡아놓진 않았어요. 영업이. 근데 만약에 베이비몬스터가 잘 되면은 이거 이상으로 나오겠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PER로 따졌을 때 엔터주 중에서 좀 저평가예요. PER이나 EV/EBITDA로 따졌을 때. PER이 지금 20대인데 앞으로 확 줄죠. 근데 EV/EBITDA도 확 줄어요. EV/EBITDA 앞으로 뭐 10도 안 될 정도로 이 정도면 지금 돈 잘 벌고 있다는 거죠. 근데 YG도 뭐 100 넘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YG가 제가 봤을 땐 트레저 데뷔하고 나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아무튼 정리해보면은 엔터 산업군 볼 때 앞으로 경쟁력 있는 멤버 또는 팀이 있냐, 이게 가장 우선이겠지만 지금보다 나아질 만한 소식이 있냐,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냐라고 보면 최악보다 나으면 괜찮은 거예요 또. 그리고 제가 아까 강조했던 거는 지금은 일본 겨냥도 괜찮다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동남아 겨냥은 기본이고, 그러니까 해외로 뻗어 나가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만 먹히면 안 되고. 그럼 리스크 요인으로 보는 건 뭐냐? 리스크 요인은 중국 멤버들 있으면 좀 리스크 요인으로 보죠. 근데 중국 멤버 안 뽑은 것도 잘한 걸로 보죠. 베이비몬스터도 중국 멤버는 없습니다. 태국 멤버, 일본 멤버, 한국 멤버 이렇게 리스크 요인으로 사건 사고 터지면 안 되죠. 첫 번째가 경쟁력이고 두 번째가 턴어라운드. 지금이 최악이면 최악보다 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호재는 꽁꽁 숨겨놨을 수도 있어요. YG 엔터가 좀 강력한 게 YG 플러스 지분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최근에 YG 플러스가 유통사 점유율을 높이고 있죠.